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송탄 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출장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우 민원 여권 팀장입니다.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참여, 소통 기반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협업 및 현장 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섰으며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등 5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체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청사 라이팅 아트 구조물의 미관 저해 및 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 구상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량에 따른 예산 규모 산출과 디자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직원 복지 후생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심 속 휴식 공간 진이천 유원지입니다. 휴식, 여가, 체험을 함께하는 유원지 조성을 위해 느린 우체통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콘텐츠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꽃밭 조성 및 레일 바이크장 정비를 통해 유원지의 활력을 배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개장과 이용객 수요 충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북부 지역 대표 휴식 공간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9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운영과 가족관계 등록 신고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서비스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에 기반한 각종 공부조사를 통해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발 사업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 부담금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쪽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023년 송탄 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347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목표 대비 49.8%인 3,65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성과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와 회생법인 등록 면허세 추징을 통해 취약 분야 누락세원 62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고 납부기한 사전 안내 등 납세 만족도 재고 편의 시책을 병행하여 금년도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2023년도 2월 체납 정리 목표액 83억 원 중 5월 말 기준 54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 및 행정 제재를 위해 압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조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불법 농지 훼손과 전용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효율적 농지관리를 지속하겠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 다양화 및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장 설립 승인, 입지 사전 검토와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에는 2층 레포츠 공원을 비롯한 총 19개소 42개 체육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2층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공사와 성면 철거공사, 체육시설 조명램프 교체 등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최수학 장님 송탄 출장소에서 이렇게 소장님으로 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청사 내외부 개선 사업에서 2023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청사 외벽 리모델링이 시작될 텐데요. 주차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좀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드린 내용에서는 이제 착공 23년 11월부터 이제 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사전 절차로 투자 심사나 경관 심의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의 이제 책정 반영 때문에 요 시기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사 진행 과정은 아무래도 그 전면에 청사 전면에 있는 화단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계를 쌓아야 되고 해서 주차나 이제 통행에 대한 안전은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서 최대한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뭐 공사 진행 단계에서는 그렇게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사전 절차로 남아 있는 것들을 빨리 절차를 이행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 그 청사의 사면을 모두 다 리모델링 할 텐데 혹시 주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주차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한 게 여기 지금 이충래포천공원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충래포천공원 주차장을 좀 이용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3월 15일부터 통근버스를 한 대 증차해서 이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 내에는 뭐 직원들께 이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이제 통근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차 문제나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이천 유원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었나요? 근데 진이천 심의원료 이제 이번 비로 와서 이제 그 물놀이장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잔디광장에 이제 에어바운스 설치를 일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설치했던 걸 다시 철거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매트 깔은 거가 이제 다 훼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물놀이장을 보니까 물이 꽉 찼고요. 물이 빠진 다음에 보니 이제 그 온이가 많이 쌓여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수영장은 또 침수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강우 패턴으로 봐서는 기존 수영장의 폐쇄와 용도에 대한 좀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변경 설계에 있어서 혹시 용역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이천 유원지 안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친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좀 침수가 돼도 피해가 적고 이제 사계절 이용이 좀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한번 좀 용역을 진행해 보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네. 그 에어바운스 수영장은 이번에 이제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부 시설 설치물을 이제 철거를 해놓고 이제 장마가 지나면 다시 설치를 할 것 같은데 에어바운스 수영장 준비는 좀 잘 되고 있는지,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 지금 비가 안 왔으면 그 13일부터 설치를 해서 21일 개장을 목표로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요. 비가 오고 또 이동저주소에서 수문을 방수하는 관계로 이제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폐기물하고 뭐 이제 하는 건 다 걷어냈고요. 재설치 비가 이제 현재 또 온다고 하니 그게 걱정인데, 저희는 목표를 지금 7월 25일 날 개장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이 한 4일 정도 네네. 뒤에 개장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씨 여건에 따라서 이제 폐장도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이용객 수요 충족을 위해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제 총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설치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은 이제 유지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시민분들이나 대상별로 해서 그 테마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추가로 시기별로 맞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어떤 축제성 행사도 좀 기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네,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동부고속화도로 공사를 위해서 임시 가도를 설치했다가 지금 장마로 인해서 임시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도 이 가도를 다시 재설치해야 할 텐데 출장소와 그 본청 담당자와 그 동부고속도로 시행하는 그 공사 업체와 설치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한 후에 재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맞으시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출장소 그 진인천 시민유원지를 관리하는 게 우리 출장소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본청하고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이제 설치하도록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장마가 한창인 시기라 그때 잠깐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안전상에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어요. 작업하실 때. 그래서 작업할 때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7,347억이고 평택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49.8%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액이 얼마인 거죠, 이게? 저 일반 회계 그 시 전체가요 1조 4,745억 원입니다. 거기에 49.8%이면 예, 저희가 7,347억이 49.8%입니다. 예. 이 중에서 삼성전자 징수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삼성전자는 그 저희가 이제 지방 소득세가 법인세분하고 특별 징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거기에 이제 주민세도 들어가고 또 이제 재산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가 1,810억인데 예, 10억인데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한 30억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징수 목표액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추징 57억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이제 예를 들으면 그 저희가 이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해상 단계를 벗어나서 지금은 뭐 정상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법인이 저희 그 이쪽 송출 관할에 전체 4개 그 법인이 있습니다. 예, 그 법인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지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전에는 사실 그 등록 면허세를 면제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 신규로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그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징을 해서 요번에 걷어들인 금액이 57억 원이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요 4개 법인에 대한 거하고 요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탄 출장소가 세입이 많은 만큼 누락세운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권역보다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8조 2층 문화체육센터 실내 수영장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강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사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재영 과장하고 저하고 이제 7월 2일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저는 그 여기 발령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의 구성 인원이 지금 시간 선택 임기직하고 공모직하고 기간직하고 이제 3개의 직렬이 있어요. 이제 해서 지금 2층 그 수영장에 이제 정원이 지금 10명인데 10명인가요? 10명인데 2명이 휴직 중이고 4명이 결혼인 거예요. 그 4명이 결혼인 건데 이게 이제 공모직을 채용할 거냐,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거냐,
이제 기간제를 채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기간제는 이제 60세 미만이면 이제 8개월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면 11개월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는 이제 그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에 보니까 이제 시장님한테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맡았는데 이제 이게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하면 총액 인건비제에 이제 인건비를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채용하는 기간이 또 한 2달 걸린다고 해서 우리 이제 공재영 과장이 이제 머리를 짜낸 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운영하자 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공고를 내서 아르바이트생 4명을 채용해서 수영장을 정상 운영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장 물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대비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노말한 직업은 아니고 힘든 예.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채용할 때 좀 더 좋은 여건 이런 부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 수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도 이제 공공체육 시설인 수영장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수영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형식적으로 한 개의 프로그램만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좀 준비해서 이제 우리 송탄출장소 소장님과 담당 지역과장님하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삼성전자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TF. 예, 예. 네, 삼성전자 TF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죠? 제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이제 TF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송출 그 관련 부서 특히 이제 해당되는 것도 노점삼, 녹지, 그다음에 이제 고덕에서는 삼성전자 그 사업장 관계자들이 한 달에 2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미팅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삼성 임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 삼성 단지와 인접해 있는 동의 유관 기관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주민들까지는 주민들은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또 유관 기관 네 부서 유관 부서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게 노점상도 말씀 주셨습니까? 예, 노점상 담당 부서 담당 부서. 그럼 삼성전자와 출장소 간의 TF라고 보시면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논의들을 진행을 하죠? 이게 출장소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게 뭐 삼성과 이게 수시로 이제 논의가 될 거잖아요. 근데 출장소와 삼성전자 간의 TF에서는 지역 현안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실질적으로 뭐 노점상의 문제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지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이제 지금 크게 이제 현안 사항은 이제 노점상하고 이제 푸드 트럭하고 그다음 이제 불법 주정차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종합관제센터나 뭐 이런 곳과도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종합관제사업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현장을 가보니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있는데 오토바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한전 옆에 지금 유수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줘서 지금 500대 규모의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주차장을 삼성 쪽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 오토바이가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대 갖고도 그 소화가 안 될 텐데 하여튼 계속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요. 이게 시 차원에서 본청 차원에서도 이제 삼성과 소통을 하고 출장소와도 소통을 하면서 이게 다른 이견들이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견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체계상 이제 하나로 취합이 돼서 의견이 삼성전자에 전달이 되는 체계들이나 이런 아니면 본청의 담당 부서와 출장소와 의견이 나누어지는 뭐 이런 체계들이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싶어서요. 제가 이제 뭐 본청 뭐 국장도 했지만 그 간부회의나 뭐 들어가면 이제 출장소는 이제 생활적인 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적인 면을 이제 협의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본청은 이제 정책적인 결정 사항 그거를 좀 협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이천 시민유원지 관련돼서 포구 속에서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이종원 의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쭉 말씀을 주셨고, 근데 여기에 저희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차량 침수 관련된 건데요.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거 이제 요번에 설치한 건데요. 그거 이제 카메라 설치돼서 이제 차가 이제 주차장에 진입할 때 카메라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남바를 찍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차주와 차주의 이제 연락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럼 이제 만약에 침수 피해가 있다. 그럼 자동으로 그 차주의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주의 핸드폰을 다 취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하면 그 차 등록 남바를 하면 그 등록 원부에 있는 그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추출이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그 침수 피해가 예견된다. 그럼 그 문자가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게. 등록을 사전에 하지 않았는데도 차량 번호 아니 차량 등록 사업소에 차량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총무과장 얘기했듯이 보험회사 이제 최승화하면 연락처 이제 차 남아 있으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가 데이터화 되면 글리 이제 문자가 가는 거죠. 주차 이제 차 들어올 때 카메라가 찍히는 거지. 불법 주정차 이제 알림이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 알림은 이제 신청을 해야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일단은 뭐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번호에 있는 것을 주차 차량 등록 사업소나 이런 데 이제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보낸다. 평택시 이외의 외지 차량도 다 가능합니까? 예, 거기에 IP 서버랑 연계망이 돼 있어서 차량 번호하고 보험회사하고 그다음에 차 주행 그러면 그렇게 통해서 이제 차주의 연락처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그 파악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발송됩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누군가 조작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까? 자동으로 발생됩니까? 그 당시에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차량은 자동으로 다 발송됩니다. 그러니까 진이천 인근에 되게 그 카메라 들어올 때 카메라에 차에 한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서 제가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이제 여쭙는 거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여쭙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외지인의 차도 다 보험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발송을 한다. 그러면 진이천 내 호우주의보나 범람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 시스템에 인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서 호우주의보가 있으니까 이 여기 들어와 있는 차량들한테 안내해라는 오더를 줘야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어떤 그 기상센터에서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범람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이게 쭉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뭐제 생각에는 이제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서 거기에 관리자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최승화가 그 호우 경보가 떨어졌으니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그 차주들한테 문자를 전송해라 라고 해야 이제 그게 전송이 가는 거지. 그게 자동으로 그 호우 경보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그 자동으로 그 문자가 발송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이 돼 있고 그 서버를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자. 주차장 이제 관리 네. 주체가 있습니다. 그 서버는 이제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고 호우주의보 발령 단계에 입차된 차들은 이미 저기 시스템에는 이제 데이터가 돼 있겠죠. 있으니까 네, 몇 대가 들어와 그 있는지. 주차장 관리하는 주체에서 이제 그렇죠. 문자 발송을 이제 버튼을 시스템에서 누릅니다.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자 발송해라 하면 관리자가 엔터를 치면 발송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그게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해서 문자가 그 가는 주차장의 건 아니다. 관리 주체는 어디인 거죠? 차량 등록 사업소 아니면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진입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도시공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재형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다를 내야 됩니다. 미사일 관련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 사람이 최종적으로 버튼 눌러야지 가는 거지. 예, 자동 연계돼서 뭐이 방위 시스템이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다가 사람이 예.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서 예, 좋은 거죠. 예. 궁금한 건 네 이 지금 마이크 켜고 이 부분이 호우 상황에 어떤 재난에 준하기 때문에 정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법률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갖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는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2억 5천도로 이제 사업비가 됐는데 여기 국비가 이 사업을 하라고 이런 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을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 법률적인 관계는 이 부분은 그 업체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최준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 다른 곳에 적용할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예.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재난 상황 이 부분 외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확인을 네네. 네.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 그거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여쭤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실에도 요청을 좀 드렸는데 출장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교보생명에서 고덕간 도로 개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국비를 투여해서 1,400억이 드는 이제 가량으로 이제 추정되는 금액을 들여서 이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에 대한 열망과 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므로 해서 이 성탄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특화 사업을 미리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상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용역들도 고민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출장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매년 진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어디에서 진행을 하죠? 어느 단체에서?
농산물 직거래는 위탁해서 한다는 건 저는 제가 처음 농산물 들었는데 직거래센터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 제가 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직거래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뭐 로컬 푸드나 요 출장소 내에서 하게 되면 이 부수 설치에 대한 그것만 이제 위탁을 주는 거고, 나머지 농산물 우리 뭐 농가 이제 32농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은 저희가 이렇게 알선해서 전시하는 거고, 이 부수에 대한 그런 설치 그것만 위탁을 주는 개념입니다. 부수 설치를 하고 자발적으로 예, 예, 예. 부수에 저희가 오셔서 이제 판매한다. 예, 농민들이 예, 직접 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 안내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한다라는 현수막이나 이런 건 홍보는 우리가 하고 자발적으로 하신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 비 많이 오는 때 느끼는 것이 있어서 글도 좀 쓰고 했는데 이 공무원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재난 상황이나 이제 비 많이 오는데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비에 쫄딱 맞으면서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역할을 해주시는데 우의를 입고 나가시는데 이제 대부분 검정색 우의를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밤에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되게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농로나 이런 데 공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차량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하면은 그 어려서 그 형광으로 된 이렇게 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풍족하게 좀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뭐 엑스 만도나라고 하죠. 그런 띠가 형광 띠들이 좀 충분히 제공이 돼서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안전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실리 쪽에 파크 골프장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 그 지난달에 결산하면서 이제 체육진흥과장님이랑 대화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오성 쪽에 조성이 되려다가 담당 국장님이셨으니까 이제 잘 아시겠네요. 오성 쪽에 진행이 되려다가 이제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진입 쪽으로 이제 파크골프 협회 분들과 이제 논의가 돼서 이쪽으로 진입이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들으셨겠지만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어르신들이 올 것인가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어서 대부분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이제 오시기도 하겠지만 그곳까지 이제 차량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해서 오실 수 있는 그리고 진이면 주변에 팝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진이면에 형성이 되면 진이 서탄, 신장동 넓게 보면 지산 송부까지 정도 해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대회를 크게 열려거나 할 거면은 그런 장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운동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골프장이기도 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에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이제 그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진입로도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확장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있었는데 확장이 되고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크 골프장이 들었으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진입로가 상당히 좁은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운전해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장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 자리가 맞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들이 좀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담당 국장님이셨고 지금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더 잘 판단하셔서 해주실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소장님 업무이신지 모르겠지만 동천리 쪽에 동물 화장장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서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네,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주민들의 반하는 결정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네, 지난번에 오영기 소장님 계실 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담당자 과장님들이 바뀌셔서 팀장님은 아마 계속 업무를 챙겨봐 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신장동에 그리고 팽성 쪽에 합동순찰센터
있습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예, 예. 근거 들었습니다. 예.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가올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 이제 와서 이제 알았는데 그 이제 우리 출장소는 조례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 빨리 자치협력과에 문서를 빨리 보내라. 뭐 자치협력과도 그 행감 결과가 다 문서가 다 가서 뭐 인지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인지를 다 시켜라 해서 문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이제 시 자체의 어떤 조례로 제정이 됐을 때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다. 알겠습니다. 국외에 계실 때에도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